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와 박미라입니다. 4월 17일 수요일 오후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전강 후약의 패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를 볼 때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506선 뚫리면서 연고점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대형주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중소형주 역전이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 오르고 내리고 있는지 자세한 시장 흐름 분석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이 정부의 대규모 추경 예산 공개와 또 이 미국의 뉴욕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며 오늘 1930선을 웃돌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중 외국인이 패자로 돌아서면서 매도폭을 강화해 결국 하락 반전됐는데요. 이 가운데 건설주를 중심으로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이 업종들 역시 증시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장 들어선 코스피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48%의 내림세입니다. 1912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이 외국인 오전장에서 매도로 포지션 틀었습니다. 오늘 5거래일째 결국 매도 우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기간까지 가세해서 지수의 하락 흐름 부추깁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오늘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60선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 보이며 장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전장에서 하락 반전돼 560선이 또다시 붕괴된 모습인데요. 오후장 들어선 코스닥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0.24%의 내림세입니다. 557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나타내며 지수 하락 부추깁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현재 216억 원의 매수 우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반발 달러와 매도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매도세가 주춤해지면서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으로 방향 틀었습니다. 현재 환율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환율 1원 60전의 오름세입니다. 상승폭 확대한 모습이고요. 현재 1116원 80전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전장에서 이 상승 흐름 보이던 삼성전자는 현재 약세입니다. 152만 4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19만 3,500원에 현대모비스 역시 1%대의 상승세고요. 이어서 기아차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시총 5위에 있는 한국전력 역시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돌면서 현재 32,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삼성생명이 약세입니다. 현재 10만 3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가 1%대의 조정 흐름, 전일에 이어 SK텔레콤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4%대의 강세 보이며 19만 2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셀트리온 오늘은 이 하루 만에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공매도가 아니라 회계 처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는데요. 현재 12%대의 급락세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43,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1%대의 상승 흐름, 서울반도체 역시 오늘 흐름 좋습니다. 2%대의 상승세 보이며 29,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CJ ENM 오늘 3%대의 강세입니다. 36,5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오늘 시젠과 SFA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시젠이 2%대의 하락 흐름, SFA가 3%대의 내림세 보이며 63,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동반 상승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가 1.68%의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인 LCL이 2%대의 강세, 성우하이텍 역시 2%대의 오름세 보이며 현재 14,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건설주 주가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1분기 실적이 이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을 내놓은 가운데 동반 하락세입니다.
삼성물산이 6%대의 급락세입니다. 58,2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GS건설 역시 6%,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역시 5%대의 내림세입니다. 이어서 삼성엔지니어링 오늘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 내놨는데요. 5%대의 내림세입니다. 오전장에 비해서는 이 하락폭이 조금 만회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현재 86,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LED 관련주 주가가 이 미국 최대 LED 업체인 크리의 강세 소식에 동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반도체가 2%입니다. 29,550원에 거래 중이고요. 루멘스와 금호전기가 4%대의 강세, 루미마이크로 역시 3%대의 오름세입니다. 현재 3,16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두산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유상증자 실권주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급락세입니다. 현재 9%대의 내림세 보여지며 35,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 해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또다시 방향성 탐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출렁임이 심했지만 종가상으로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홍보까지 받으며 출발은 좋았는데 다시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죠. 외국인의 매도 때문일까요? 시장 흐름 분석해 주십시오. 예, 현재 외국인이 지금 1,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5거래일 연속 다시 좀 매도세가 4거래일이죠. 4거래일 연속에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마치 지금 순환매, 우리가 이제 주식이 좀 상승할 때 순환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지금 민감주들에 대해서 순환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가 또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급락을 하고 있죠. 삼성물산도 한 7%대 하락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한 6% 이상씩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조선 쪽도 그렇고 최근에 뭐 만도 쪽도 그랬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런 IT 섹터를 제외하고 코스피 쪽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의 압력을 더해가고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가장 실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다들 보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섹터들이죠. 2분기 거기에 2분기에 또 실적이 기대가 되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지금 반영이 돼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4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도 한 400억 정도. 오늘은 지금 양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인과 기관이 다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이 좀 매수에 가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만 외인이 100억대, 기관이 한 60억대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20억, 200억대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미 이제 550포인트를 다시 또 넘어서는 이런 상대적인 강세 또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추경 그 부분을 발표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우리가 이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그런 코스닥 쪽에 이러한 쪽이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작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좀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유통 섹터와 통신 이쪽을 제외하고는 다 오늘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통 쪽에서 호텔신라 같은 이러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전기전자와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이제 통신 쪽 이렇게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딱 눈에 띄듯이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라든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런 통신 섹터 그리고 전기전자에서는 현재 지금 LG전자라든가 이런 쪽이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그래도 보합권을 좀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면 현재 지금 전기전자 쪽이 오늘 또 LED 쪽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죠. 전기전자 LED 쪽과 반도체 쪽 여전히 카메라 모듈 관련한 파트론이라는 주식이다 종목과 BH 같은 PCB 쪽이 지금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갤럭시 S4 관련한 쪽에 모멘텀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음식료라든가
유통 쪽, 그리고 카지노 관련 쪽도 오늘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 역시 실적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통신 쪽 같은 경우, 이제 수익성의 개선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LTE 쪽에 투자됐던 부분을 좀 회수시켜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가스 쪽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 다들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지금 우리가 주 관심 체크 사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빠지고 있는 이러한 쪽들, 건설주, 뭐 이런 쪽 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러한 이유가 다 해당이 되고요. 자동차 섹터도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엔저가 이제 99엔 거의 100엔을 터치하고 나서 현재 지금 약간의 또 속도 조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의 이런 반등은 좀 다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또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지금 종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엔저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고려아연 이러한 종목을 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죠. 금값에 대한 하락 이러한 부분들. 그렇다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당연히 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계속 종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을 그럼 피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금값이 하락한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저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락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종목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저러한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당분간 계속 그러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빠지는 쪽, 계속 말씀드리지만 빠지는 쪽 종목에 관심을 가진다기보다 저러한 종목들을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저가에서 내가 선점을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오히려 그 종목들을 편입을 못했다면 떨어진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고 오히려 잘 가고 있는 쪽이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교체를 하는 그러한 전략이 오히려 지금 맞는 전략이라고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그러한 쪽은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 역시 IT 쪽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 피해 있기 때문에 IT가 이렇게 가는 거죠.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해서도 IT는 지금 피해 있는 상황이고 엔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만 그 부분보다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엔저 부분도 약간의 속도 조절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피해 있는 거고 실적이 안 좋은 부분도 당연히 피해 있는 거고 IT 쪽이 이렇게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IT 쪽은 우리가 추적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 다른 섹터도 뭐 제약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그리고 현재 이제 유통 쪽이라든가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추경에 대한 부분도 중소기업에 대한 더 기대 발전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들 계속해서 일전에 강소기업으로 말씀드리는 그러한 종목들이라든가 여전히 모바일 미디어 컨텐츠, 즉 뭐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 뭐 전자결제 이러한 섹터로 계속해서 해당이 되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 여전히 그러한 부분은 당분간은 좀 지속성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략으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의견이었죠. 추경에 대한 기대감에 중소형주가 더 활발히 움직인다라는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추천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서 박창윤 대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건설주 실적에 대한 우려로 줄줄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봐도 가장 큰 하락세를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설주 네. 그중에서 최근에 지금 그 건설주 실적 하락 우려의 가장 그 중심에서 있었던 GS건설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S건설에 관해서 이제 간단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건설이라든지 조선 등 경기 민감형 대규모 장치 산업의 이유 공포라고 하는 즉 실적 우려에 관한 공포를 불러일으킨 진원이 바로 GS건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일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쇼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요. 건설주들의 경우 그동안 우려되어 왔던 저가 프로젝트들의 리스크가 지금 평화되면서 앞으로 기존 저마진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마진 확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실적 개선 모멘텀 회복이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GS건설에 관한 오늘은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5만 원에 유지했었던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32,000원 선까지 지금 밀린 상황이었고요. 오전장에 비해서 지금 현재 더 밀려서 현재는 34,450원, 무려 일주일 새 40%가 넘는 지금 급락을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이제는 저가 매수 유입에 따른 살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매수 문의에 관한 오늘 전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결론적으로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전장에 비해서 지금 오후장 더 빠지는 거 보니까 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좀 더 생기는 것 같고요. 그 근거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가격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가격권까지 하락하면서 현재 바닥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추세 하락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인의 손절매수성 물량 출회가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저가 매수세에 지금 꾸준히 지금 수급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는 있지만 하루하루 급변하는 개인의 매매 패턴을 보더라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는 좀 힘이 붙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이제 121선 장기 이평선까지 현재 역배열 구간에 지금 지수 이동평균선이 지금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 시마다 매물대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 바로 이 부분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국내 건설 경기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경쟁적으로 늘렸던 사상 최대치의 해외 수주 자체가 현재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 즉 수익성과 무관한 경쟁적인 저가 수주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1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올해 내내 꾸준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아직 건설주,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GS건설 매수 시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매수가로는 신규 매입은 지금은 좀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까지, 반등이 나오면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2,000원 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1선까지의 기술적 반등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이라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 줄여가시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로는 3만원 이렇게 짧게 일단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오후장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스크 관리상 추가 하락 시 비중 반드시 축소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GS건설이다.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입은 자제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형주는 부진하지만 IT 부품주 선방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추천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지점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체로 유명한데요. 국내 유일의 휴대폰용 컴팩트 카메라 모듈 자동검사 장비 공급업체입니다. 전일 아주 특징적인 뉴스가 발표되어서 이 종목에 좀 저희 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가 안정을 위해서 8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습니다. 단순히 선심성 차원의 정책 제시가 아니라 현재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회사가 개입을 하겠다. 바로 이러한 평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총 1,600억 수준, 그리고 발행 주식수 대비 5%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그 수급 이슈를 뒤로 하고 주가의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서 그동안 취약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대표이사의 낮은 지분율을 보완 효과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이제 CB라든지 BW 물량 출회에 따른 오버행 이슈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단순히 수급적 이슈만이 아니라요. 영업실적 전망도 현재 긍정적으로 꾸준히 나오면서 어닝 시즌의 증시 영원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한 충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 근거로는 1,000만 화소급 이상의 고화소 카메라 모듈 시장의 개화에 따른 장비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올해 메이저 스마트폰 제조사인 이제 그 삼성전자와 애플 간 하드웨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요 고객사들이 전략 스마트폰에 1,000만 화소급 이상의
카메라 모듈 장착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 부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 실적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34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45% 증가했다는 것,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런 실적 개선성은 점차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서 현재 정고점 경신에 따른 차익 실현과 손바뀜이 꾸준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차분히 20선 이격 조정 기다리는 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로는 지금 20선이 위치하고 있는 전일 시가권인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현재 5,500원. 기존 시장은 지금 타겟 프라이스 자체가 지금 5,100원권, 5,200원권 제시를 해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 저사주 매입 결정을 통해서 10%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부분으로는 전주 지지 가격권이었던 4,100원을 지켜주신다면 좋은 투자 결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 현재가가 아니라 4,400원 이하에서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박창윤 대리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우리 정부 예상치 2.3%, 한국은행의 2.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IMF는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부진을 딛고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2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일본 정부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번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은 일본 의원 총 476명 가운데 328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참의원에 송부됐으며 내달 15일까지는 확정됩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가 둘러싼 경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인회계사협회 장커 부회장은 지방정부 부채가 이미 통제가 안 되는 수준이어서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 붕괴보다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하면서 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2009년 10월 3.1% 하락한 이후 4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한편 한은은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하락이 생산자 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대폭 낮췄습니다. 정부도 추경까지 편성하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 2%대 성장이 굳어지고 있네요. 지금 IMF 성장률 전망이 네. 우리나라 정부나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수치보다는 조금 높고요. 민간 기관 대비로는 조금 보수적인 편입니다. 지금 시장 보시면 좀 시장 반응은 제한적인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 성장률 전망치 3.9%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아무래도 올해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상당 부분 회복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하향 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반응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요. 반면 금값이 10% 가까이 폭락한 이후 간밤에는 소폭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대는 낮은 수준인데요. 폭락의 배경과 앞으로 전망까지 분석해 주시죠.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로 꽤 오랫동안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이 부각되어 왔는데요. 한 최근 10년간만 살펴보더라도 금값은 한 5배 넘게 가격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짝 반등은 했지만 시장 전반적인 의견은 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겠나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가장 큰 이유 세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최근 나온 중국 수치들 보면 좀
어떤 경기 리바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키프로스 같이 뭐 좀 유로존에서 재정 위험 겪고 있는 국가들 아무래도 금을 좀 매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제 달러와 강세 기조가 이제 좀 강화되면서 좀 원자재 시장에서의 이제 자금 이탈이 좀 가속화되는 부분입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이제 각국 이제 국가 기관들이 보유한 금이 한 3만 톤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뭐 현재 뭐 이렇게 안전 자산에서 조금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뭐 시장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또 이제 다른 안전 자산 이제 채권 자금 또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 자금 이렇게 이제 채권 자금 이탈 후 주식 시장 자금 유입도 좀 유사한 맥락에서 주목해 볼 만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이 경기가 좀 부양이 될까요? 수혜 업종 어디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좀 요약해드리면 추경이 이제 17조 원 조금 상회하는 액수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뭐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연간 성장률 2.9%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지금 한국은행에서 성장률 전망했던 2.6% 대비 0.3%포인트 정도 상향되는 수준입니다. 뭐 일단 추경 발표에 따른 수혜 업종은 IT와 금융업종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과거 추경이 단행됐던 한 4번의 해를 좀 살펴봤을 때 그 코스피 수익률은 평균 한 10% 내외로 시현이 되었고요. 또 업종별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좀 IT 업종이라든지 금융과 운송, 철강, 기계 수익률 이렇게 경기와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들 수익률이 코스피 대비 양호했다는 점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네, 일단 뭐 IT 금융 쪽에 추경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출렁임이 심합니다. 글로벌 증시도 미국과 중심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쪽 따라가야 할지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 어떤 시장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하게 좀 국내 이벤트에 주목할 만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 시즌이 도래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정부 정책 발표가 상당히 중첩되는 시기로 좀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 이렇게 건설주 관련해서 쇼크 이어진 후에 좀 다른 업종도 적극적인 이익 추정치에 좀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좀 실적 시즌이 실제로 도래했을 때 어떤 시장에 하향 조정된 어떤 추정치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괜찮은 발표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또 신정부 정책도 계속 유효한데요. 특히 민관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이라고 해서 이제 대기업 관련 또 이제 종목 관련한 어떤 그 정부 정책이 한 5월 정도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 새로운 수혜주들 기대해 볼 만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추경 같은 경우 이제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그 과거 추경 발표 이후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IT나 금융 또 기타 민감주들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줬던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부보다는 내부 이벤트에 더 주목을 해보자. 실적 개선 업종과 정책 수혜주 집중하자라는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전수받는 파워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뉴욕 증시는 급락 이후 어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실적 지표 모두 좋았던데요. 재료들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보스턴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나면서 테러 네. 우려가 시장을 좀 자극을 했다가 하루 만에 실적 지표가 좋아지면서 올라왔죠. 미국이 네. 3월 주택 공급 건수가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에 대한 거 언급할 때 얘기했던 게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게 1.5% 정도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이제 시장을 이끌어줬고요. 또 스페인에서도 국채 입찰을 50억 유로로 성공하는 모습이 시장의 상승을 부추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은 하루 만에 이제 반등에 성공했지만 완전히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이 유효한 국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시장에서 이제 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금 가격은 제가 봤을 때 대바닥을 쳤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 본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 조정을 주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지만 두산건설이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두산중공업이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건설주하고 두산그룹주들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게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서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수적으로 보면 1898포인트 하방 경직성 확인을 꼭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매수로 전환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기관도 소폭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약간 바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840억 정도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업종 모습을 보시면 개인들은 전기가스업하고 통신업에서는 한 200~3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철강금속이나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거의 한 1,5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쪽에 한 2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유통업에서는 오히려 190억 정도 매수를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의 모습을 보시면은 전기전자에서 110억, 그다음에 보시면 전기가스업, 그다음에 통신업에서 한 350억 정도씩 매수하는 게 특징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그 현대모비스가 1.8% 상승하고 있고요. 경기방어주에 해당되는 SK텔레콤이 3.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역시 1% 상승하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가 4.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화재 종목의 동부화재가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대부분의 종목 거의 다 파란 모습입니다. 시장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화학주가 올라가지 못하면 시장의 상승은 제한될 수 있고요. 화학주들의 움직임을 봤는데 오늘은 화학주들이 그래도 약보합이나 강보합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오후장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일 코스피 1900선 지진을 확인하고 있지만 위쪽으로 방향성 돌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닥 강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지수적으로 본다면은 네. 그 일봉상 전환석 값인 1926포인트 안착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돌파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막판에 안착하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557포인트를 안 깨고 버텨준다면 상승 추세가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의 현물 매수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아주 필요한 상황인데 특히 기관 매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외국 기관들이 선물에서 누적으로 매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5일선인 1926포인트 회복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스쿱으로 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 현재 반등 시도하면서 560선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뭐, 지난주 저희가 네. 일단은 북한과 일단 일본 쪽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동안 그래도 저희 뒤통수를 쳤죠. 지금 G2 경제 지표 악화도 잠깐 나왔었고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기재부 추경 예산안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현재 호재와 악재가 지금 상존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의미로 일단 국가별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북한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미국 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3월 비농업 고용, 그리고 3월 소매 판매, 그리고 4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와 함께 또 4월 뉴욕 FED 제조업 지수 모두 이제 예상치보다 하락하는 등 일단 4월부터 미국 경제 지표가 악화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최근 부진이 일단 1분기와 이제 같은 양호한 성장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단 소비 성향 악화와 함께 뭐 지금 시퀘스터 영향이 더해져서 일단 2분기 성장 속도는 이제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불행 중 다행으로 방금 전에도 들으셨듯이 3월 이제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가 생각보다 좋게 발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미국 주택 경기는 조금 양호한 편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이로써 일단 투자 심리가 이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막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스턴 테러 일단 미국 장세 잠시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일단 당분간 투심에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의 경우는 일단 추경 편성과 함께 또 기관의 매수로 이제 지수가 방어되긴 했지만요. 일단 지켜봐야 할 사안이면 이제 확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북한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오늘 아침이었죠. 개성공단 기업 대표들이 일단 방북에 이제 불어대었습니다. 일단 최근 이제 북측 이제 대응을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시간 끌기일 뿐이라고 지금 생각되는데요. 일단 생각보다 이제 강경한 대응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뭐 뉴스에도 보셨듯이 지금 뭐 사진을 불태웠다는 이유로 뭐 우린 화났다 라고 말한 건 솔직히 목소리만 비장하게 북측에서 방송할 뿐이지 그냥 웃음만 날 뿐이고요. 일단 이런 북한 리스크가 일단 뭐 아직은 뭐 미사일도 쏘기 전이기도 하고 뭐 장기화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뭐 빠른 시일 내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이미 주가는 이제 북한 리스크에 대한 반응은 이제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한국 추경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이제 규모 면에서 예상을 웃돈 것으로 이제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이제 사항이 이제 중소기업 살리기와 이제 일자리 창출 등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뭐 유리한 시장 흐름이 펼쳐질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러나 이제 경기 부양에 위한 이제 세출 추경이 이제 17.3조 원 중에서 그리고 5.3조 원이 쓰이게 됐습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 예상 세출 증대분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일단은 단기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요. 일단 미국과 일본 등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 뒤처져 있는 이제 국내 증시에 이제 우려를 조금씩 잠재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고용 창출로 인한 이제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국내 이제 경제 성장에 이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먼저 이제 미국 경제 지표는 일단 주택 지표 증가 발표로 인해서 일단 투자 심리 추가적인 악화는 막았다. 그리고 북한 리스크는 원만히 해결될 것이고 게다가 또 북한 입장 또한 이제 빠른 시일 내로 성남하고 누그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당분간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투자 가이드라인을 좀 붙여드린다면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언젠가 곧 돌아오겠죠. 외국인 이제 매수가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이제 대형주의 경우는 이제 실적 위주로 이제 선별적인 투자를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이제 시장이 활발해질 것을 대비해서 이제 중소형주에 관심 많이 두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악재도 참 많고 변수도 많아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연고점을 쓰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스닥 지수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먼저 그 전망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럴 때 지금 현재 수급은 양호하지 않더라도 이제 추후 이제 외국인 수급과 함께 기관 수급까지 더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더 유입되면 추가적인 랠리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추천 종목 들어오니까 코스닥 쪽에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추천 종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예. 이제 인프라웨어입니다. 인프라웨어,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로 유명하죠. 일단 이제 인프라웨어 이제 실적 먼저 짚어드릴게요. 일단 인프라웨어 2012년도 실적을 좀 짚어드리면요. 일단 매출액이 40%고요. 또 영업이익은 179%, 그리고 순이익은 약 85% 정도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2011년도 이후에 주 사업 부분으로 이제 모바일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의 성장이 지금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모바일 오피스 부분이 이제 작년 4분기에는 90억 원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모바일 오피스 점유율이 지금 약 78%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이제 해당 분야에서는 꾸준히 이제 인프라웨어 실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해당 분야 게다가 이제 갤럭시 S4와 함께 지금 LG 등등 이제 최신형 스마트폰의 이제 오피스 보급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면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인프라웨어가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요. 올해에는 이제 게임을 비롯해서 OS로도 이제 성장이 예상되면서 상승세 뒷받침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OS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기사였습니다. 일단 7월에 출시된 타이젠 스마트폰을 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안드로이드와 같은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의 이제 운영체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인프라웨어에서 이번에 이제 안드로이드용 앱을 이제 타이젠용 앱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기술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고요.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최근 이제 며칠 전이었죠. 미니 모터 레이싱이라는 게임이 지금 카카오톡용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본 결과로 이제 지금 일단 기존에 있던 자동차 게임과는 플레이 방식도 다르고 경쟁하는 구조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게임 소재 면에서도 일단은 여성분들에게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카카오톡 게임 인기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게임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도 성장을 예견할 수 있다라고 판단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보시면서 인프라웨어 가격 설정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매수는 지금 현재가 이제 12,000원이죠. 12,000원을 매수로 잡겠습니다. 12,000원 매수로 잡고요. 네. 손절가는 이제 11,500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이 전고점이죠. 전고점 이제 12,000원 부근에서 지금 12,000원을 뚫지 못하고 잠시 하락폭을 이렇게 키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이게 추세가 이어지지 못한다면 또다시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그래도 10,000원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손절 라인은 11,500원을 잡아드리겠고 그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인프라웨어였죠.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겠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11,500원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현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한 종목이 담겨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이 95%고요. 삼성전자가 5%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보죠. 네, 삼성전자 매수가 대비 고점 기준으로 0.8%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좀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봉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따로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오전 중에는 일단 확인해 본 결과 외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네. 다만 지금은 잠시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종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단기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가격은 오전에 고점 대비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그래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홀딩 하신다면 그래도 보유기간 1개월 잡아드린 것만큼 좀 홀딩하고 계시면 그래도 수익 충분히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계속 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일단 오늘 152만 원대 지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솔직히 152만 원 이하로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빠진다고 해도 일단 제가 10일 지난주 방송이었죠. 10일 때 말씀드린 그 손절가 라인 21선, 이 21선만 지켜준다면 그래도 지금 21선도 다시 약간 그 상승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네. 지금 더 보유하시면 문제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그대로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현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은 90%로 줄었습니다. 한 종목이 추가됐는데요. 삼성전자가 5%, 인프라웨어가 5%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인프라웨어.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11,500원 잘 지켜주십시오. 네, 오늘 순서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으로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56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까지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후 1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